우선 아침에 이렇게 다들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여러 의료 대란 과정에서 우리 의사 또 간호사 포함해서 모든 의료계에 관계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뵐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저희가 응급 관련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마음은 새벽 종일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밤낮 없이 새벽까지 다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응급에 관계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의료 관련, 특히 응급 관련한 드라마는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큼 국민적 관심도 있고 그만큼 절박한 어떤 거의 드라마틱한 정도의 의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요새 흔히 언론에서 뺑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오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도 있고, 근데 또 현장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 꼭 여기 올 일이 없는데도 오시는 사실은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필수 응급의료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쭉 지속되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보고 그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갖고 집중력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는 저도 사실은 국회에 있을 때는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보건복지위원장이라고 칭송받으시는 우리 현 복지위원장인 박지민 의원님도 오시고, 이번에 응급 관련해서 법안 이렇게 내고 관심 가지고 계신 양분남 의원님, 김윤 의원님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김에 현장도 좀 보고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보시면서 저희 조금 궁금한 거, 일단 우리 차관님 빼놓을 뻔했는데 여기가 실세인데.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위 얘기하는 그거는 원할 수 없음으로 4월부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119 구급법을 개정을 했는데 응급실로 환자가 원 이후에 그 절차를 문제 삼으신 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응급실로 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료 단체로부터 제가 좀 불만의 의사표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려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통계가 내원한 환자, 입원한 환자, 응급한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119에서 이 병원에 이렇게 오기 위해서 노크를 했는데 거절한 숫자는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절했다면 예를 들어서 119에서 환자를 수송해서 이 병원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총 몇 건을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거절한 건이 몇 건이다. 왜 거절했는지 그런 통계치를 알아야지만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 여기 보여드리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매달 통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총 네네. 매 119에서 몇 건이 이렇게 전화 왔는데 몇 건을 거절했다. 몇 건을 수용했다. 거절한 사유는 뭐죠? 네, 의원님께 지금 제가 당장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 인력이 적고 지금 의정사태 내내 이제 응급의료에 관련된 수요에 비한 공급이 많이 인력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하고 타협직과의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이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 응급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매일 해서 저희는 카운팅을 수기로 다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하지 못했는가. 근데 저희의 생각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증 응급 환자를 봐야 되지만 저희가 환자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받을 때 모든 환자들이 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와야 되는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면 중증 환자가 저희 병원에 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도 저희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적인
그 경증 환자들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다이버전이 사전에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119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 받은 사유들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이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올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크로닉하게 원래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어서 근처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은 보다 더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 뭐 가능하면 나중에 참고. 네. 그 결론적으로는 판단했을 때 응급에 적당치 않거나 이건 응급형이 아닌 크로닉한 거다 이런 네. 판단이 돼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통계는 이제 수치의 문제지만은 종합적으로 대략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거죠. 조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 어느 각도에서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119 구급대로부터 그 구급대원이 병원을 찾기 위해서 20회 이상 병원을, 그러니까 20군데 이상의 병원을 접촉한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보고하신 그 중증도 평가 도구에 케이타스 1, 2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최중증에 해당하는 전체 응급 환자 중에서는 상위 10%의 중증도를 갖고 있는 환자인데 20회 이상 병원을 수배한 환자인 경우에 73%가 케이타스 1, 2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 케이타스 3이었고요. 흔히 우리가 경증이라고 얘기하는 케이타스 4, 5는 그 구급대원이 20번 이상 병원을 접촉한 케이스에서는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소위 얘기하는 응급실 뺑뺑이, 전화 뺑뺑이가 발생하는 환자는 대부분 중증, 최중증 환자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뺑뺑이라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뺑뺑이라는 측면도 있고 말씀처럼 일단 사람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원장님 한번 아까 이제 쭉 인사말 말고 지금 응급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좀 주시죠. 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증인데 못 오는 경우는 이유는 대부분은 이제 배후 진료과 왔을 때 수술할 사람이나 뭐 처치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대개는 그 전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뭐 복권 때문에 식당에서 칼부림이 나가지고 식당 그 주인 부부가 남편은 사망하고 부인은 우리 병원에 와서 수술받고 살아났는데 그런 분들을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우리 병원에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이 그 쉽게 말하면 하루씩 하면서 얼터너티브하게 당직을 매일 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죠? 낮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걸 만약에 다 받으려면 다 당직을 쓰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적으로 이 권역에서 그 분야의 당직들을 정해서 지금 심뇌혈관, 심장이나 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당직을 정해서 국가에도 보고하고 그 당직을 쓰는데 당직비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런 그 배후 진료과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적정 이송을 그런 개념을 쓰고 환자의 기준율에 맞는 특정 응급을 불안정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뭐 대한응급의학회를 포함해서 모든 의료인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20차례 이상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학회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뭔지를 보고 그 사례들이 결국은 배후 진료 분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적인 우선 과제가 아닐까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송하는 응급 환자의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그런 그 법조항의 취지는 가장 순기능은
쉽게 말하면 미리 중증 환자가 올 때 정보를 전달받아서 병원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 환자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어떤 적정한 치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수용 능력 확인의 그런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그 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순기능 취지를 오히려 퇴색시키고 후퇴시키는 거라고 저희 학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좀 그렇게 봅니다. 이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병원에 알리면 병원이 신속하게 대비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방금 이성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기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는 그 조항이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환자를 119 구급대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그 순기능보다는 지금 응급실 뺑뺑이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 뭐랄까 그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조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